인연은 귀하지만 업보는 피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 생의 업보가 얽혀 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폐지를 주어 연명해야 했던 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쪽팔린다며 문전박대한 아들, 며느리. 그러나 인연은 돌고 도는 법. 세상사,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1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삶. 철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제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남도 좀 생각해요. 영하 20도의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늙은 여인은 흔들리는 다리로 아들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수북이 쌓인 길 위에서 떨고 있던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싸늘하고도 모진 거절이었다. 최정숙.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려 애썼다. 아들이 공부할 때는 늦은 밤까지 불을 켜두었고 겨울이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고 비 오는 날이면 혹시 감기라도 들까 걱정하며 우산을 챙겼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작은 행복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쓰러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밥을 먹고 웃던 사람이 그 다음날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 날씨 춥다니까 옷 한다니 이거.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아니, 출전이라도 간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서랍 속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부인, 남편분께서 우리에게 12억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12억.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빌렸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단호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부인이 갚아야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도대체 왜? 남편이 빚을 졌다니? 그렇게 큰 돈을.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고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고 심지어 가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빨리 돈 내놔. 남편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설마 이런 상황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다. 천우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엄마, 지금 저 바빠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힘들겠니?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엄마, 설마 그 돈 문제 아니죠? 엄마도 좀 현실을 보세요. 저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그 목소리가 믿을 수가 없었다. 피부가 진한 것이 돈이라 했던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부여잡고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쭈그라드는 듯 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제2장, 피부가 진한 돈, 자식의 대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한 새벽거리. 찬바람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황빛 눈으로 거리를 걷는 여인이 있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봉투 하나. 안에는 겨우 몇 장 남은 돈과 은행에서 보낸 독촉잔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집을 향해 걸었다. 가야 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한때 이 거리를 걸으며 학교에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의 아들은 작은 어깨에 책가방을 맨 아이였고 그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챙기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사는 지각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서루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아들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문이 열리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도 걱정도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난처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다. 아들의 집. 한때 자신이 손수밥을 해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챙겨주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며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좀 머물 수 있을까?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엄마, 제발. 우리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여기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체면.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체면이라니. 엄마가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어 찾아왔는데 아들은 체면이 걱정된다고 했다. 천우야, 엄마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온 거야? 내가 내 아들이잖니?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여긴 아파트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길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녀는 순간 비를 의심했다. 폐지를 줍는다는 소문.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자식이 부모를 창피해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녀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배우자가 지금 그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리도 난처해요. 엄마, 제발 오지 마세요. 저한테 부담 주지 말고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며느리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어린 시절, 아들이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약국을 찾아 뛰어다녔고 아들이 끼지 않게 이마에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그 작은 몸이 아플까봐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랬던 아들이 지금은 그녀를 향해 문을 닫고 있었다. 엄마도 좀 현실을 보세요. 제발 우리한테 심술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문이 닫혔다. 차갑게, 무정하게.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젠가 다시 열릴 것 같아서. 언젠가 아들이 다시 나와.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서.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앞이 흐려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그 눈물을 얼려버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제3장,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머니. 거리는 조용했다. 어둠이 깔린 새벽. 누군가는 꿈속에서 따뜻한 잠을 자고 있을 시간. 하지만 그녀는 거리 위에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쓰레기 더미를 지지고 손이 시려운 줄도 모르고 종이 상자를 주워 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따뜻한 집이 있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가족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길 위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누군가 아는 얼굴을 볼까봐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다녔다. 하지만 개구품 앞에서는 체면도 사치였다. 길에서 주운 땅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눈길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 노인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자식은 없나? 왜 저러고 다녀? 그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다. 자식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무거운 폐지 더미를 끌며 아들의 집이 있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일부러 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다. 멀리서 본 아들의 아파트는 예전 그대로였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그곳에서 아들은 그녀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서서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저 안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까?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TV를 보고 있을까? 혹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을 떠올릴까?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들이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손에 든 캐지를 뒤로 숨겼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눈앞에서 멈춰섰다. 옆에는 며느리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했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다. 철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아들은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왜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며느리는 그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아들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엄마 인생 사세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닮은 얼굴.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아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미안하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외면하고 며느리와 함께 걸어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캐지 뭉치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도, 그녀의 삶도 이제는 한낱 짐짝처럼 버려진 듯했다. 바람이 불었다. 춥지는 않았다. 이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제사장,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은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고 아들은 여전히 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지를 줍고 있었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봄이 지나 여름이 와도 그녀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인연이란 그런 것이었다. 피하려 해도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 업보란 그런 것이었다. 애써 외면해도 도망쳐도 결국 돌아오고야 마는 것. 그날도 그녀는 태지를 줍고 있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수레를 끌며 땀을 훔치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아들이었다. 그녀의 아들, 철호. 하지만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말끔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항상 반듯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에서 이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멈춰섰다. 아들은 그녀를 보지 못한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녀를 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느낀 듯했다. 엄마, 그제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의 눈에 후회가 비쳤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래전 그가 어릴 적 넘어졌을 때처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는 그녀가 손을 내밀어도 그가 붙잡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엄마였다.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듯했다. 하지만 업보는 돌아왔고 운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곁을 지나 그의 삶을 지나 그녀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남겨졌다. 홀로 그의 업보와 함께. 제5장 인연은 돌고 돈다. 바람이 불었다. 잎이 떨어지고 길 위로 쓸려갔다. 그녀는 조용히 걸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발걸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소식을 듣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운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다. 어느 날 오래된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그렇게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 앞에 섰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눈을 떴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서로 그녀의 아들.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아이.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아이. 돈 때문에 피보다 진한 이면을 버렸던 아이.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라 있었다. 주름이 늘어 있었다. 눈빛은 초라해져 있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때 차갑던 목소리는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야. 그는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끝없이 울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가 붙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그러나 인연은 돌고 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을 외면했던 순간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